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일 교수님 연구실 MI랩의 석사 2년차로 재학 중인 허동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최근에 수행하여 현재 AP놈즈라는 네트워크 분야 학회에 제출한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제목은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베이스드 서비스 펑션 체이닝 for automatic network control 이라는 주제로서 네트워크 분야의 딥러닝을 적용한 사례에 관한 이야기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네트워크 분야의 발전 기록과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정의,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사용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제안하는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트워크의 발전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를 제어하는 이 제어 부분과 실제로 네트워크 트래픽을 각 피지컬 서버 간에 전달하는 동작 부분이 하드웨어적으로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킹이라는 이 기술은 어, 이 통합되어 있는 두 부분에서 이 제어 플레인을 소프트웨어화 함으로써 이제 제어 부분과 동작 부분이 서로 분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중앙 집중화된 제어와 어, 이 중앙 집중화된 제어로 더욱 손쉽게 네트워크를 제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SDN 기술과 더불어 NFV라고 부르는 이 기술은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의 약자로서 SDN 기술과 상당히 비슷한 기술입니다. 기존의 네트워크에서는 방화벽이나 또는 WAN 또는 NAT와 같은 네트워크 펑션들이 하드웨어 기기에서 구현하고 각각의 펑션 장비가 모든 피지컬 서버에 장착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보시는 그림과 같이 네트워크 펑션들이 하드웨어 장치에 장착이 되어 있었어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값비싼 장비를 서버 자체를 옮긴다거나 또는 서버에 또 새로운 네트워크 펑션을 추가한다거나 하는 일은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였고, 또 가끔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전문가가 직접 투입이 되었어야 했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 기술은 이런 네트워크 펑션들이 가상화하여서 버추얼라이즈 네트워크 펑션 VNF라고 부르는 이런 VNF들을 소프트웨어화함으로써 이제 SDN과 비슷하게 VNF들을 손쉽게 중앙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많은 비용 감소에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술의 발전에 따라 네트워크 관리와 추가 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더 넓은 지역에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많이 이제 제공할 수 있게 되다 보니 더 많은 서비스,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제어하는 컨트롤러의 복잡도가 상당하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정한 규칙 기반의 알고리즘으로는 이런 복잡한 조건 하에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네트워크 자동화 제어 기술로서 최근에는 딥러닝 또는 머신러닝 등의 고지능 기술들이 이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자동 제어는 크게 여러 가지 태스크로 구분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추려서 가져와 보았는데요. 현재 이제 사용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얼마만큼의 VNF의 자원이 필요하게 될지를 예측하는 VNF 디맨드 프리딕션, 그리고 그 예측된 것에 따라서 VNF를 더욱더 많이 설치해야 될지 아니면 더 감소시켜도 될지를 결정하는 VNF 디플로이먼트, 또는 이제 네트워크 관리 중에 이상 상황이 발생하였는지를 탐지하는 어노멀리 디텍션 같은 이런 태스크들이 존재하고요. 그 중에서 저희는 이 논문에서는 이 서비스 펑션 체이닝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딥러닝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이 태스크는
네트워크 트래픽이 이동하는 실제 피지컬 서버의 경로를 만들어주는 문제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가 현재 각 서버에 배치되어 있는 VNF의 종류와 그 자원량을 파악하고 그를 모두 프로세스한 뒤에 서비스를 요청한 사용자의 위치에 트래픽을 전달하는 문제로서 네트워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용자의 요청이 다양해지면 다양해질수록 문제의 난이도가 급속하게 올라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에 대한 자세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는 제공자에게 다음과 같이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이 보시는 것이 서비스 요청인데요. 각 서비스 요청은 소스 노드라고 불리는 시작점과 또 해당 서비스가 처리해야 할 VNF와 VNF 종류와 그 순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달해야 하는 데스티네이션 노드로 구성이 됩니다. 모든 요청은 그 요청이 활성화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 내에서는 서비스 제공자는 요청된 조건에 맞게 네트워크 트래픽의 경로를 구성해 주어야 합니다. 이 한 가지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은색 점선 네모박스로 강조된 이 가장 최근의 요청에 대해 문제를 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동그랗고 사방에 화살표가 붙어 있는 이 원이 어, 각 피지컬 서버를 의미하는 노드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VNF 1, 2, 3가 이렇게 각각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때 정해진 소스 노드에서 데스티네이션 노드까지의 경로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빨간색 경로는 사실 VNF1밖에 처리하지 못하고 바로 데스티네이션으로 갔기 때문에 이 빨간색 경로는 실패하였다고 분류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파란색 경로와 같이 소스에서부터 VNF1, 2, 3를 모두 처리한 경로에 관해서는 성공한 것이 되는데, 보시면 이 초록색 경로 또한 VNF1, 2, 3를 모두 처리하면서 데스티네이션 노드까지 네트워크 트래픽이 잘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 경로의 길이를 보시면 파란색이 더 짧기 때문에 파란색이 옵티멀 패스다라고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경로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주어진 요청 조건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가장 짧은 딜레이 코스트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이 태스크를 처리하는 모델은 예기치 못한 네트워크의 상황들, 예를 들어서 노드가 하나 더 생기는 구조적인 변화와 또는 이제 다양한 사용자들이 주는 다양한 요청들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어야 어, 좋은 모델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이 네트워크를 그래프 데이터로 보는 관점으로부터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프 데이터를 처리하고 특정 태스크에 사용하는 원리는 우선 각 노드 또는 엣지 또는 그래프 전체를 하나의 벡터로 표현하고 이후 다른 태스크들과 같이 벡터를 인풋으로 하는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신러닝 기법은 이 벡터를 표현하는 법을 학습하는 것이고, 이 벡터를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웃 노드들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것에 반영하여 벡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GNN이라고 불리는 모델인데요. 이 GNN 모델은 총 두 가지의 스텝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스텝은 스테이트 트랜지션 단계로서 어, 각 노드가 가지고 있는 스테이트 벡터를 업데이트 해주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업데이트된 스테이트를 가지고 최종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만들어주는 출력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스테이트 트랜지션 단계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웃과 이웃들 간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요. 특정 노드 U에 스테이트 벡터를 업데이트하는 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 이 함수의 인풋으로는 일단 그 특정 노드 U의 특징점 LU, 그리고 그 노드에 붙어 있는 모든 엣지들의 특징점, 그리고 그 노드의 이웃이 현재 가지고 있는 스테이트, 그리고 그 이웃 노드의 특징점이
인풋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를 통해서 스테이트는 다른 옆에 있는 이웃들의 정보를 받아 자신의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GNN은 사실 이 모든 노드의 스테이트들이 반복 이 스테이트 트랜지션 단계를 반복하고 반복하면은 결국에는 평형 상태로 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평형 상태에 접어들게 되었을 때 그 스테이트를 인풋으로 하여서 최종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또 이 게이티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GGNN이라고 하는 모델은 이 앞서 말씀드린 GNN 모델을 GRU 유닛으로 어, 구현한 모델입니다. 기존 모델에서 반복했던 스테이트 트랜지션 단계를 여기서는 이 GRU 모델로 만들었는데요. 이 모델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것은 기존 GNN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각 노드의 특징점들을 이야기해주는 어노테이션 매트릭스가 이 GRU의 이니셜 히든 스테이트로 주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의 엣지 관계를 이야기해주는 이 어드제이슨시 매트릭스가 매 GRU 스텝에서 그 이전 히든 스테이트와 멀티플리케이션이 된 뒤에 인풋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 멀티플리케이션 과정이 바로 이웃 노드들 간의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을 반영하는 연산이 되고요. 이것을 정해진 t 스텝만큼 반복하여서 결국에는 최종 노드들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제안하는 모델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체 모델을 크게 두 파트로 만들었는데요. 먼저 네트워크 그래프의 노드들을 벡터화하는 GGNN 기반의 엔코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벡터와 여러 추가 정보들로 다음에 내가 나아갈 노드를 선택하고 그 노드에서 이제 배치되어 있는 VNF를 프로세스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디코더 모델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엔코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GGNN은 인풋으로 어노테이션 매트릭스와 어드젠시 매트릭스를 필요로 하는데요. 저희는 다음과 같이 어드젠시 매트릭스를 설정하였습니다. 어드젠시 매트릭스의 각 엣지가 가지고 있는 이 딜레이 타임, 빨간색 글씨로 표현이 되었는데요. 이 딜레이 타임의 역수가 각 이제 매트릭스의 엘리멘트로 적용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딜레이 코스트가 더 클수록 네트워크 트래픽을 전달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이 딜레이의 역수를 사용하였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노멀라이즈를 하여 자신이 미운 노드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정보의 총 합이 총 1로 되도록 모델을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이 어노테이션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그림은 실제 네트워크를 가져와서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는데요. 이 각 노드에 대해서 어노테이션 매트릭스는 이 만약에 소스 노드면 소스 노드에 해당하는 엘리먼트를 1로 만들고, 또는 이제 각 VNF가 배치되어 있는 그런 노드들을 다 1로 만듦으로써 이렇게 어노테이션 매트릭스를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이 어노테이션 매트릭스는 이 GRU 유닛의 이니셜 히든 스테이트가 되는데, 아까 보신 그 어노테이션 매트릭스를 인베딩 하여서 히든 스테이트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GGNN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연산으로 하여서 최종 노드의 레프레젠테이션들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디코더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노드 벡터셋과 추가 정보들을 토대로 디코더의 이 뉴럴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3차원 벡터를 총 노드 개수만큼 만들어줍니다. 이때 넣어주는 추가 정보로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내가 찾아야 되는 모든 VNF들의 종류, 그리고 내가 가장 우선시해서 지금 당장 찾아야 하는 VNF의 종류, 그리고 내가 현재 어느 노드에 있는가를 말해주는 노드의 로케이션 정보를 추가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준 아웃풋 벡터의 첫 번째 차원은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각 노드의 스코어를 말해주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알그맥스를 취함으로써 가장 스코어가 높은 노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후 만약에 이 세 번째 노드가 선택이 되면 그 노드에서 배치되어 있는 VNF를 프로세스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두 번째, 세 번째 차원에서 소프트맥스를 취해 어, 소프트맥스와 알그맥스를 취해서 프로세스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이제 실험 결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실험에서 베이스라인으로 삼은 모델은 2018년에 딥뉴럴 네트워크로 시도되었던 SFC 페이퍼였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DNN에 인풋으로 저희 모델에 넣어준 것과 비슷한 정보들을 주었었고요. 그래서 모델 성능에 대한 매트릭은 총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모델이 만들어진 제너레이티드 패스와 그리고 레이블이 얘기하는 레이블 패스의 딜레이 코스트의 총 합의 비율을 평균을 냈고 또 분산을 내서 그것을 비교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델이 만들어주는 패스 중에 실패하는 것의 비율을 또 평가 매트릭으로 삼았고, 마지막으로 사실 각 요청은 총 딜레이의 합이 어느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 이 맥시멈 값이 존재하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길어지면은 서비스의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맥시멈 값을 넘는 제너레이티드 패스에 대해서도 그 비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테이블 뷰에서는 보시는 것 바와 같이 저희가 제안한 GG-DNN, GG-RNN 모델들이 이 DNN 베이스라인 모델보다 모든 매트릭에서 더 좋은 성능을 거두었고요. 그 중에서 GG-RNN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디코더에 있는 뉴럴 네트워크가 RNN으로 만들어진 모델인데 총 1.2%의 진짜 적은 페일 레이시오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GNN을 이 모델을 사용한 이유는 네트워크를 그래프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GNN을 사용한 것도 있지만 GNN은 네트워크 구조 단위의 변화가 생겨도 그것을 모델을 다시 설계하는 일 없이 바로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직접 실험해 보기 위해서 저희는 아까 있던 네트워크에 저희 임의로 노드 12번 노드와 13번 노드를 이렇게 추가하여 보았는데요. DNN 같은 경우는 어노테이션 매트릭스와 워드 덴시티 매트릭스의 길이가 더 길어지는 것이어서 인풋 길이가 더 길어지는 것은 모델을 다시 설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적용할 수 없었고요. 그러나 GG-DNN, GG-RNN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배치 사이즈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바로 이 모델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성능은 조금 떨어졌지만 GGRNN 같은 경우는 12.8%로 성능은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모델을 재설계하지 않고도 다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모델이 만든 패스와 그리고 이 자주색의 레이블 패스를 비교하는 그림을 가져와 보았는데요. 일부러 서로 다르게 만든 케이스들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자주색 레이블 패스가 더 제너레이트 패스보다는 더 짧은 그런 패스를 보이지만 그래도 모델도 이에 못지않게 또 주어진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패스를 만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또 가끔 특수한 상황으로 레이블을 만들 때 네트워크의 자원량보다 이 제너레이트 할 때 자원량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 생기는 잉여 자원이 쌓이게 되는 경우인데요. 그때 이 제너레이티드 패스는 더 많은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서 오히려 레벨보다도 더 짧은 패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 모델이 단순히 레벨에 오버피팅 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상으로 저의 논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